미움받을 용기. 이 뒤에 미움받을 용기 2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책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다루고 있다고 워낙 많이 소개를 해서 처음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저자가 철학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읽어볼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시중에 심리학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혹은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간되는 책들 중에 심리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나 혹은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썼던 책들이 사실은 제가 기대하기에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어떤 심리학 내용,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실망한 적들이 많아서요. 그냥 또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좀 가벼운 이야기들로 가득하겠구나. 철학자가 그냥 어떻게 좀 공부를 해서 썼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직접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제 생일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해서 이 책, 또 저도 생일 선물로 어떤 책을 고르라고 해서 그럼 이 책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사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다시 말해서 이 책이 얼마나 괜찮은 책인지 계속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지만 프로이트 그리고 융, 아들러 이 세 사람은 처음에 함께 했다가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융이나 프로이트 이론에 비해서 체계적인 부분들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어떤 책을 읽어보아도 아들러가 좀 이렇게 자신의 심리학이라고 이름 붙인 개인 심리학 내용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지 않구나라는 느낌만 갖게 돼서 사실 저 역시도 아들러에 대해서는 되게 단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들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 미움받을 용기는 여기 이제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 날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한테 책 주신 분이 이렇게 인사말을 써주신 거고요. 알프레드 아들러,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다. 그리고 이 밑에 미움받을 용기는 이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아들러의 세상을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아들러 심리학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일본 제1의 철학자의 통찰력 있는 해석과 베스트셀러 작가의 맛깔스러운 글이 잘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책으로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쉽고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뭐냐? 이 책에는요, 이렇게 청년과 철학자가 이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화록 형식이기도 하고요. 상담에서는 이런 거를 녹취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들러 심리학에 정통한 철학자를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고민을 풀어놓고 철학자는 아들러 심리학 관점에서 바로 이 청년에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실제 저자도 2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실제 저자라기보다는 아들러 심리학에 정통한 철학자의 책을 읽고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위에는 기시미 이치로는 철학자입니다. 자, 철학자 1956년 교토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교토에 살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철학의 뜻을 두었고 대학교 진학 후에는 은사의 자택에 문턱이 닳도록 드러늘며 논쟁을 벌였다. 교토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과 박사과정 만기 퇴학을 했다. 전공은 철학, 그 중에서도 서양 고대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인데 그와 병행하여
1989년부터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했다. 아들러 심리학과 고대 철학에 관해 왕성하게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펼쳤고 정신과 의원 등에서 수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카운슬링을 했다. 일본 아들러 심리학회가 인정한 카운슬러이자 고문이다. 자, 이 책의 실제적인 저자는 고가 후미다케입니다. 프리랜서 작가, 1973년생이다. 잡지사에서 활동하는 현재는 서적 라이팅, 이야기를 듣고 집필하는 형식을 전문으로 하는데 비즈니스 서적을 비롯해 논픽션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리듬감과 현장감 넘치는 인터뷰 원고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인터뷰집, 16살의 교과서 블러블러블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후미타케 씨가 기시미 이치로가 쓴 아들러 심리학 책을 읽고 바로 이 책을 기획하고 이제 집필하게 되어서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바로 기시미 이치로 씨가 오랫동안 아들러 심리학을 접하고 연구하면서 정리해 놓은 바로 기시미 이치로 씨의 그 책에 근거해서 이제 고가 후미타케 씨가 되게 맛깔스럽게 풀어낸 글입니다. 이 책의 감수자는 김정훈 교수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이자 문화심리학자,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워낙 유명한 이제 분이시죠.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네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책에서 그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몇 번이고 말해주지. 인간의 고민은 죄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이는 아들러 심리학의 근거에 흐르는 개념일세. 만약 이 세계의 인간관계가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우주 공간에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사라진다면 온갖 고민도 사라진다는 걸세. 그래서 철학자는 청년에 가까운 고민이 결국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고 인간관계에서 나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타인들의 평가에 연연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토록 힘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는 살 수 없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냐. 그래서 미움을 받더라도 관계 속에서 당당히 나의 가지와 너의 가지를 구분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수평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자네의 생활 형식에 대전환이 일어나겠지. 그것을 계기로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이 될 걸세.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존경,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 온전히 내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나로 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첫 번째 책에서 도서관에 사서 일을 하다가 이 철학자를 찾아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생긴 이 청년은 학교 교사로 가서 자신이 깨달은 아들러 심리학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다시 철학자를 찾아와 철학자와 이야기를 펼친다는 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책입니다. 자, 사랑과 진정한 자립에 대한 아들러의 가르침. 이 책에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립할 것이냐. 제가 지금 이 띠지가 없는데요. 이 띠지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띠지입니다. 여기에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띠지입니다. 100만 독자가 선택한 미움받을 용기.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이 온다. 전편이 지도였다면 용기 2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러는 교육 현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떤 가정 문제,
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들러 심리학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학교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저자의 탁월한 선택이었고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 2에는 아들러에게 못지않게 에리 프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철학자인데요. 어쨌든 이 책 두 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온전한 나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고개를 아주 심하게 끄덕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온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미움받더라도 온전히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집단 상담에 들어오시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고요.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히 두 번째 책에서 이 책의 번역자가 정경환 선생님인데 당연히 이제 심리학자는 아니고 전문 번역가 같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를 상담자로 번역을 잘못하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를 이제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가령 평소 우리 카운슬러들은 이 삼각주를 상담자에게 건네주기도 한다는 그 내담자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내담자인데 아무래도 심리학자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검색을 하셔서 잘못 확인하셨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전공자들이 번역하지 않은 책들은 혹은 감수를 받지 않은 책들은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담자를 상담자로 표현했다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참고해 두신다면 번역이나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아들러 심리학적인 내용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좋은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진짜 내가 관계 속에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관계 속에서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고 싶고 또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기울이고 사랑하고 싶고 또 진정한 자립을 꿈꾸신다면 다시 한번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미움받을 용기 1권, 2권이었습니다.